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영어를 안 했으면 내 인생이 어떻게 되었을까? 내가 만약에 미국에서 대학원을 나오지 않았으면 내 인생이 어떻게 되었을까? 생각만 해도 너무나 끔찍합니다. 왜냐하면 영어를 익히고 나서 변한 저의 인생, 그리고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나서 변한 저의 인생, 그것이 너무나 드라마틱하게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 놓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요, 대한민국 기준으로 봤을 때는 절대 모범생도 아니고 우등생도 아닙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는 물론 뺑뺑이로 학교를 이제 이렇게 배정을 했는데요. 그 뺑뺑이로 간 학교에서도 저는 반에서 한 20등 정도밖에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전 공부 진짜 못한 사람 측에 들어갑니다. 그나마 이제 국영수는 그래도 조금 했는데요. 제가 이 암기력이 워낙 딸려가지고요. 그리고 암기하는 걸 너무너무 싫어합니다. 체질적으로. 뭐 반복되고 그냥 남이 정해진 거 이렇게 답 외우고 정말 저 싫어하고 못합니다. 제가 방송을 그렇게 오래 했지만 방송 대본을 저는 못 외웁니다. 근데 장점도 있어요. 방송 대본을 못 외우면 어떤 장점이 있냐면 대충 중요한 요점만 제가 딱 알고 나머지 전부 다 애드립입니다. 그냥 저 말대로 그냥 제가 어떤 내용을 전해야 된다. 그럼 그것만 제가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난 다음에 나머지는 전부 다 제 표현으로 그냥 바꿔가지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방송 대본을 별로 안 봅니다. 본래 방송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드라마 같은 경우는 뭐 대본을 하나하나 다 써주거든요. 그거 다 외웁니다. 그 다음에 어지간한 프로그램들도 보면은요, 그 대본이 비교적 세세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뭐 그걸 대본을 다 외우고, 특히 6시에 내 고향 뭐 그런 프로 있나요? 그 뭐 리포트하고 이런 거. 그런 것들은 작가가 대본을 다 써줍니다. 그럼 그 리포트하는 사람이 그걸 다 외워가지고 앵무새처럼 한 다음에 그리고 이렇게 외워서 합니다. 전 죽었다 깨도 그거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게요, 다 사람마다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런 거 못하거든요. 그 대신 제가 잘하는 게 뭐냐면 순간적인 판단력, 그 다음에 순간적인 뭐 좋은 말로 재치, 그런 거 아주 때가 또 뛰어납니다. 근데 여러분 혹시 그렇게 얘기하실지 몰라요. 그게 더 좋지요. 그거 외우는 것보다 그런 능력이 훨씬 좋지요. 라고 얘기할지도 몰라요. 맞습니다. 저도 그게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좋으면 뭐예요? 우리나라에서 대학 가는데 마무짝에 쓸모가 없는데, 우리나라에서 대학 가는 데는 뭐 창의력이 순간재치고 다 필요 없습니다. 그럼 뭐가 필요하냐? 공식 딸딸 외워가지고 수학 문제 잘 맞추고, 그 다음에 뭐 들이다 외워가지고 국사 문제 이런 문제, 몇 년도에 뭐 있고 뭐 순서대로 나열하라 이런 거, 그런 거 잘 맞추는 사람이 수능 점수도 잘 나옵니다. 내 말 맞죠? 그러니까 저는요, 애시당 쪽 한국형이 아닙니다. 태어날 때부터. 전 멋있는 말로 제가 약간 똘끼가 있다고 얘기하거든요. 제 스스로. 똘끼 있습니다. 근데 그런 똘끼가 우리나라에서 대학 가는데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학교 다니면서 조금 뭐 바보까지는 아니고 별로 이렇게 돋보이거나 칭찬받거나 아유 오성식이 훌륭하다 이런 게 뭐 별로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요, 제가 우리 집에 막내잖아요. 위에 누나가 넷이 있고 형이 하나 있습니다. 근데 제가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제일 듣기 싫었던 말이 뭔지 아십니까? 성식아, 형만큼만 되라. 지겨워 나 진짜 그 말. 성식아, 형만큼만 되라. 정말 너무 많이 들었어요. 너무 많이 들었어요. 왜냐고요? 형은 저보다 10살이 많은데 경복고등학교 졸업하고 서울대 나왔거든요. 똑똑하죠?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할 만하죠. 저는 뺑뺑이로 대신고등학교 나와가지고 그 대신고등학교에서도 반에서 20등 정도 하고, 대학교도 어떻게 뭐 하여간 2차 대학교에 이지망으로 외국어대학교 포르투갈어과를 가고, 그러니까 뭐 주변에서 우리 형보다 저를 잘났다고 그랬겠어요? 누가?
아니잖아요. 그죠? 예, 아니지. 저 되게 우울했어요. 정말 우울했습니다. 대학교 다닐 때까지. 근데 이제 영어를 접하고 그리고 제가 이제 미국으로 유학을 갔잖아요. 야, 그때서부터 제 인생이 핀 겁니다. 예, 그때서부터 제 인생이 핀 겁니다. 저는요, 우리나라에서 별로 이렇게 공부 잘한다라는 얘기를 못 들어본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이류 시민이었어요. 이류 시민. 예, 야, 오성식 최고 이런 얘기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저 학교 다닐 때. 근데 미국 가서 제가 미국 미시간 주립대학교 대학원에서 태소를 전공했잖아요. 거기에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아이디어를 내면 박수를 치는 거예요. 천재라고. 그러니까 자꾸 천재라고 얘기를 들으니까 천재가 되더라고요. 미안합니다. 천재까지는 아니고 짝퉁 천재까지는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기가 살아가지고 자존감이 팍 살아가지고 한국에 돌아와서 나보다 잘난 사람 있으면 나오라 그래. 제가 내일 모레 이제 60이 다 돼가는데 그때서부터 인생이 드라마틱하게 바뀌어갖고 이 순간까지 저는 그런 똘끼를 가지고 삽니다. 내 최고야. 나 최고야, 나 최고. 다른 사람이 나를 뭐라 그래도 나는 야, 나보다 더 행복한 사람이 있으면 나보라 그래. 어쨌든 제 인생이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고등학교 다니면서 공부 못하고 부모한테 막 이렇게 그냥 너는 왜 그러니? 아빠는 잘나는데 너는 왜 그러니? 이런 얘기 듣는 애들한테 너무나 많은 저는 애정이 갑니다. 예. 절대 그 아이가요. 한국에서 공부 못한다고 해서 그 아이가 모자라는 애 아닙니다. 오히려 저는요. 정말 공부만 잘하고 착한 아이들 있잖아요. 말도 잘 못하고 사회성도 별로 없고 공부만 잘하는 애들 있잖아요. 그거보다는요. 공부 못하는 똘끼는 애가 훨씬 더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단지 그런 똘끼. 그거 좋은 말로 하면 창의력이에요. 남들하고 다른 거를 왜 똘끼라 그러잖아요. 그런 창의력 있는 사람을 우리나라 교육이 받쳐주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뭔가 좀 엉뚱한 짓 하면은 서양에서는 오! 참신한데?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나라는 야! 뭐 하는 거야?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괜히 뭔가 좀 이렇게 창의력 있는 짓하고 뭔가 좀 특이한 짓 하면은 우리나라에서는 찍히잖아요. 그죠? 저는 그런 아이들이 되게 좋거든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의 아이가 공부를 못한다고 해서 절대 나무라지 마십시오. 그리고 제가 여기에 제일 먼저 뭐라고 썼습니까? 인생은 진실 게임. 이게 저 인생의 좌우명이거든요. 전 늘 이런 자세로 살거든요. 학벌 필요 없습니다. 대학교 졸업하고 안 졸업하고 중요하지 않습니다. 대학교에서 정말 자기가 하고 싶은 공부를 했느냐가 중요한 거지 대학교 가는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느 학교를 나왔냐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말 중요한 거는 진실 게임. 내가 어떤 일에 빠져들었는데 그게 너무 즐거운데 그걸 하고 싶어서 내가 한다. 그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지금 오늘은 이제 주제가 고등학교 1, 2학년의 유학 아닙니까? 고등학교 1, 2학년 자녀를 두신 분 가운데 우리 애를 이렇게 보니까 아이고 참 늦게까지 공부하느라고 고생을 하고 저렇게 해갖고 서울에 있는 대학을 가는 건지 저렇게 해갖고 제가 나중에 대학교를 졸업하고 뭐 먹고 살 거는 제대로 살 수 있을런지 그냥 짠해 보이고 그냥 힘들어 보이고 또 애는 애대로 뭐 별로 공부도 하기 싫어하는 것 같고 뭐 이런 하여간 그런 애들 있잖아요. 그런 아이들에게 여러분 기회를 한번 줘보십시오. 어떤 기회? OSS로의 유학 기회. 제가 장담하건대 아이들의 얼굴이 확 펴입니다. 저는 그런 아이들에게 정말 큰 애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랬기 때문에 저는요 고등학교 다닐 때 막 술 먹고 뭐하고 담배 피고 그런 학생 아니었습니다. 어찌 보면 굉장히 모범 학생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부를 잘하지 못했습니다. 공부도 그게 다 특기가 있습니다. 해서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 공부 특기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학교라는 곳이 오로지 공부하는 사람에게만 대우를 해주는 분위기가 있죠. 그것도 되도 않는 공부, 말 같지도 않은 공부.
제 얘기 무슨 말인지 알죠? 제가 왜 이렇게 열변을 토하는지 모르겠네 오늘. 그냥 제 고등학교 때 생각이 나서 그래요. 그냥 막 화가 나가지고. 이렇게 잠재력이 많고 이렇게 훌륭하게 클 수 있는 오성식이가 그냥 우리나라에서 대학원 그냥 이렇게 그냥 평범하게 대학교 졸업하고 제가 서양물을 먹지 않았다면, 제가 영어를 접하지 않았다면 지금 내 인생이 어떻게 됐을까 생각하니까 상상도 하기가 싫습니다. 왜냐하면 영어를 접하고 서양 사람들을 접하고 서양 문화를 접하고 그리고 미국에서 대학원 생활을 하고 교육을 받아보고 그러고 나서 내 인생이 너무너무나 바뀌었기 때문에 드리는 이야기입니다. 또 더불어서 제가 OSS에 고등학교 때 온 아이들 많이 봤거든요. 그 아이들이 어깨가 쫙 펴지면서 자신감 있어 하는 모습을 볼 때 정말 이 일을 하면서 가장 큰 보람을 느끼거든요. 그래서 고등학교 1, 2학년을 둔 부모들 제 얘기를 잘 들으십시오. 인생은 진실 게임입니다. 그럼 무엇이 진실이냐? 우리나라에서 되도 않는 공부 이렇게 해갖고 하느니 정말 고등학교 1, 2학년 때라도 보내서 아이들 영어도 익히고 또 삶에서 무엇이 중요한지를 깨우치게 하고 그리고 대학 가서 공부하면 되잖아요. 대학 가서 진짜 자기가 하고 싶은 공부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고등학교 1, 2학년도 결코 늦지 않은 게 그렇게 해서라도,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미국으로 대학 가면은요 공부 적응이 쉽지 않아요. 대학 갈 수는 있습니다. 갈 수는 있는데 제대로 따라가는 게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고등학교를 캐나다에서 졸업하는 과정에서 공부는 미국에서 본격적으로 할 생각이라고 하고, 캐나다에서는 서양 교육에 대한 시스템을 이해하고 영어를 또 숙달하게 하고 그리고 나서 고등학교 졸업하고 미국에 가서 공부를 한다. 그런 개념으로 생각을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멀리 보면은 고등학교 1, 2학년의 유학도 결코 늦은 게 아니다. 결코 늦은 게 아니다. 저는 정말 강력하게 여러분한테 주장합니다. 최근에는요. 엄마 아빠가 다 약사인 그리고 아이도 공부를 되게 잘하는 아이였습니다. 의과대학을 준비하다가 고등학교 2학년을 마치고 OSS로 유학을 온 아이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연인즉슨 이렇습니다. 엄마 아빠가 이제 약사로서 계속 이제 그 생활을 하셨는데 경제적으로는 충분히 이제 여유로운 그런 상황이죠. 아이의 미래를 이렇게 생각하니까 야, 한국에서 이렇게 답답하게 사느니 좀 넓은 세상에 가서 너의 능력을 가지면은 뭐를 못하겠니? 조금 넓은 세상에 가서 좀 한번 날개를 훨훨 펴고 한번 살아봐라. 그리고 여차하면 캐나다 대학을 가서 캐나다에서 영주권도 따고 캐나다에서 살거라. 그런 목적으로 고등학교 2학년을 졸업한 아이를 OSS로 보낸 경우도 있었습니다. 물론 상당히 영어도 잘하고 적응도 잘하고 그렇습니다. 그 얘기의 저기는 뭡니까? 멀리 보면 결국은 잘한 것이다. 대학이 인생의 종착점도 아니요. 대학이 모든 것에 뭐 대단한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학에 가고 그냥 졸업장 받기 위해서 대학을 가는 거라면 의미 없다. 정말 그런 건 의미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의 자녀가 그런 저가 지금 이야기했던 그런 걸로 고민하고 있다면, 그리고 부모가 경제적으로 뒷받침이 가능한 그런 부모라면은 고민을 길게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정말 저는 강력하게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서양 교육이 요즘 세상에서 매우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나름대로. 그게 왜 그러냐면요. 지금 의식주, 우리 사회를 이끌어가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한국적인 게 거의 없습니다. 우리가 쌀밥을 먹는다는 것 정도? 그리고 뭐 교육 시스템, 정치 시스템, 뭐 거의 모든 것들이 다 서양에서 온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뭐 주식 제도도 그렇고, 뭐 은행 시스템, 교육세 다 이게 서양 거잖아요. 그러니까 세계화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결국은 서양이 주도하고 있는 문화 속에서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서양 문화를 이해하고 서양 교육을 받은 사람은 이런 요즘의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훨씬 더 유리한 점이 있는 겁니다. 그 점은 분명히 맞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모든 사람들이 다 서양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은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경제적 여건이 되시는 분이라면은 한 번쯤 관심을 가져볼 만합니다. 근데 여기서 참 중요한 게 하나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이 중고등학교, 특히 고등학교 아이들의 경우 고등학교 1, 2학년 때 유학을 오는 경우는 정말 잘 보내야지 됩니다. 유학을. 가장 하지 말아야 되는 게 아는 친척 집에 맡기는 거. 그거 절대 위험합니다. 그거 절대 하시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너무 부촌 지역으로 보내는 것도 곤란합니다. 왜 그러냐고요? 우리가 언뜻 생각하면은 부촌 지역은 학교도 물론 좋습니다. 환경 좋죠. 뭐가 단점이냐면 한국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왜냐하면 너도 나도 다 부촌으로 유학을 보내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LA라든가 특히 한국 사람이 많이 사는 동네, 그 중에서도 좋은 동네 가면은 너무너무 한국 애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1, 2학년 때 유학 온 애들은요, 영어 안 합니다. 영어도 잘 안 되고 또 주변에 뭐 한국 애들 많고, 그러니까 한국보다 더 한국적입니다. 그런 곳을 가면 절대 그렇게 보내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혼자 유학을 보내면 워낙 유해 환경이 많으니까요. 그거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관리가 잘 되는 곳을 택해서 보내셔야 되는데 OSS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자신을 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혼자 있을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 혼자 자유의 시간을 주면 어디로 튈지 모르니까. 그것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학교가 이제 3시쯤에 끝나면은 아이들 데리고 와갖고 저녁 8시까지 데리고 있잖아요. 놀아도 같이 놀자. 선생님 보는 데서 놀자. 그리고 영어로만 이야기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한국 밥 저녁에 주고. 그리고 주말에도 같이 나와서 같이 공부하고. 그런 시스템으로 OSS는 돌아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비용은 많이 들지만 관리는 굉장히 철저한 것이 OSS의 이 고등학생 프로그램이다 하는 것을 안내 드립니다. 그 다음에 고등학교 1, 2학년 때 오면은요, 이제 OSS에서 대학까지 가야 되는 학년입니다. 이때는 이제 한국으로 1년 있다가 또 돌아가가지고 한국에서 학교 다니기에는 조금 부담이 많은 학년이거든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 오면은 이제 OSS에서 대학까지 가는 거를 목표로 하고 와야지 된다. 그래서 캐나다 대학 가는 것이 제일 쉽고요. 제가 캐나다 대학교 가기라는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어서 보여드린 적이 있죠. 그러니까 그거 참고하시고요. 또 미국으로 대학 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 영어하고 서양 교육 시스템을 이해하고 뭐 페이퍼 쓰는 거라든가 이런 거요. 대학 가서도 다 쓸 거 아닙니까? 그러고 나서 본격적인 공부는 이제 대학 가서 한다. 자기의 적성을 찾아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고등학교 1, 2학년 때 오면은 사실 졸업이 빠듯합니다. 졸업이 빠듯하거든요. 왜냐하면은 우리나라 고등학교는 돈만 내면은 출석만 하면은 고등학교 졸업이 되지요. 성적이 나빠도 졸업은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근데 캐나다는 그렇지 않습니다. 캐나다는 졸업학점을 이수해야만 졸업이 됩니다. 그래서 졸업학점이라고 하는 것은 대학교하고 마찬가지로 필수 과목이 있고 선택 과목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고루고루 졸업하기에 필요한 학점을 이수해야만 졸업이 되기 때문에, 물론 빨리 이수를 하면은 남들보다 1년도 먼저 졸업할 수도 있고요. 또 이수를 못하면은 졸업을 못하고 수료하고 난 다음에 졸업하고 일단 고등학교를 나간 다음에 다시 평생교육원에서 점수를 따서 졸업학점을 채워야 되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여름에 계절 학기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그 다음에 경우에 따라서는 온라인 수업으로 학점을 따는 경우도 있습니다. 온라인 수업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요. 그 평생교육원이라든가 이런 브리티시 콜롬비아주 주 정부에서 교육청에서 인정하는 그런 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필요한 과목을 온라인으로 수강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은 학교를 다니지 아니하고도, 그러니까 시간이 좀 쫓길 때 학교에서 그 수업을 못 들었을 때, 그럴 때는 온라인으로 수업을 들어서 학점을 딸 수도 있습니다. 그거 다 그대로 인정이 되거든요. 그 다음에 뭐 누누이 강조하는 얘기지만 고등학교 학생들, 중학생도 마찬가지지만 정신교육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육체는 성인이지만 아직까지 머리는 그래도 성인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주변에서 선생님이 매일매일 정신교육을 시켜주고 그래야만 탈선을 하지 않고 자기 길로 갈 수 있답니다. 이거 OSS에서 굉장히 잘하는 거죠. 자, 여기에 이제 저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나라에서 공부를 못했다고 해서 그 아이가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다. 이거 전 너무너무 좋아하는 글귀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공부를 못했다고 해서 그 아이가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다. 우리나라에서 공부 잘하는 아이만 사람이잖아요.
억울하게도. 제 말 맞습니까? 공부를 잘해야만 학생으로서 대접을 받잖아요. 저는 그거 잘못됐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정말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예. 남에게 해를 주는 행위, 그런 거를 하면은 그거는 진짜 나쁜 문제가 맞죠. 근데 공부를 못한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 거는 그건 말이 안 됩니다. 공부를 왜 못하냐고요? 공부가 즐겁지 않으니까 못한 거죠. 서양 교육을 받으면 공부가 즐거워집니다. 정말 즐거워집니다, 공부가. 저는요, 그 캐나다에서 애들 중고등학교 애들 학교 다니면서 학교 다니기 싫다, 학교 재미없다, 한 명도 본 적 없습니다. 정말로. 예, 한 명도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학교 생활이 즐겁습니다. 예, 인생 얼마나 살겠다고. 그죠? 여러분의 아이들이 좀 즐겁고 행복하면 안 됩니까? 안 됩니까? 예, 그러시죠? 좀 기회를 한번 주십시오. 아이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한번 주시라고요. 서양 교육이 그 해결점을 줍니다. 저의 경험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우리 아이들 둘 다 서양 교육을 시키게 되었던 겁니다. 저의 경험으로 인해서. 예, 정보가 모자라서 아이를 경제력이 있으면서도 기회를 못 줬다.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지만 이제 아셨다면, 그리고 경제적으로 여유가 된다면 꼭 그렇게 한번 아이에게 기회를 줘서 아이의 인생이 조금 더 풍요롭고 즐겁고 행복하고, 예, 제2의 오성식, 제3의 오성식이 될 수 있게끔 여러분 기회를 한번 줘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증인이 여기에 있지 않습니까? 좋은 기회로 여러분하고 만나기를 기대하고요. 전화로 문의 주시면 또 같이 상담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